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5월 물가 상승률 5.4%입니다. 작년 5월에 비해 이만큼 올랐다는 건데요.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약 14년 만입니다. 특히 밀가루는 1년 만에 26%, 식용유가 22%, 돼지고기는 20% 올랐고요. 경유는 무려 45%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만 해도 2%대였는데 3%대로 올라서는데 6달, 4%대로 올라서는데 5달이 걸렸고 5%대로 올라서는 데는 불과 2달 걸렸습니다. 물가 상승의 후폭풍,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 특히 음식점들이 내년에 줄줄이 무너질 거라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중국 음식점. 한 달 전 모든 메뉴의 가격을 1,000원씩 올렸습니다. 짜장면이 이제 7,000원. 그래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나흘에 한 통씩 쓰는 18리터짜리 식용유, 이틀에 한 포대 쓰는 20kg 밀가루, 둘 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식용유와 밀가루 값만 한 달에 5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코로나로 이미 1억 원 빚을 졌는데 장사 좀 되려나 했더니 물가가 덮쳤습니다. 마지못해 그냥 하는 거죠 뭐. 이제 중국집은 지금 식자재 값이 이렇게 안 떨어지면 희망이 없어요. 아이, 가게를 이거 접어야 되나 뭐 많이 생각 중이에요.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해바라기 CU는 60%가 넘습니다. 전쟁 때문에 수확도 쉽지 않지만 수확하더라도 항만과 저장 시설이 파괴돼 수출도 쉽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가뭄, 호주는 홍수가 덮쳐 올해 밀 생산량이 10%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큰 손들은 비싼 값에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작은 식당들은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밀가루 같은 거 10포 사기가 힘들어요. 안 줘요. 식용유도 많이 사야 2통이야. 2통 더 안 줘. 없다고. 밀가루와 식용유 값 폭등으로 내년에 식당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가격 전가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원가율 상승을 그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결국 수익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위해 줄줄이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편법 증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후보자의 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잇따라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가족 간의 거래가 한 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급히 팔았다. 이런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 이런 의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019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머니가 김 후보자의 딸 황모 씨에게 판 집입니다. 거래 금액은 4억 6천만 원이었지만 황 씨가 낸 돈은 1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주인이었던 외할머니가 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내고 전세 계약을 곧바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증여 목적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입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굉장히 그 매도하기가 쉬운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또 어렸을 때 할머니가 좀 키워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후보자 어머니가 자신의 아파트를 판 건 손녀뿐이 아니었습니다. 손녀에게 집을 팔고 2달 뒤인 2019년 5월 맞은편에 갖고 있던 또 다른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똑같이 4억 6천만 원. 당시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최대 1억 원 넘게 싸게 팔았습니다. 2019년도에 한 5억대에서 6억 그 사이였어요. 한 세무 전문가는 가족 간 증여가 아닌 이상한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고 향후 상속세 부담까지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매매를 가장한 편법 증여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에도 후보자가
모친이 생활비든 현금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김 후보자의 딸 황 씨가 아파트 구입 자금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황 씨의 최근 5년간 총소득은 5천만 원으로 자금 일부를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어머니와 동생 간 거래를 알지 못했고 검증과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딸의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저축 등을 활용해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최근 음식점 10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인카드 영수증을 확보해서 사적으로 유용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소갈비 전문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해 1월과 4월 경기도 기획담당하실 법인카드로 10만 5천 원과 12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공동 대응을 경기도 관계자 등 4명이 논의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로 썼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이 음식점을 찾아가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경찰관 들려서 그냥 영수증 사진 찍어 가셨어요. 이 음식점은 당시 이 지사 부부의 자택과 불과 2km 거리, 경기도청과는 2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기재된 목적과 달리 사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곳인데 경찰은 이곳을 포함해 음식점과 카페 12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수행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전 총무과 직원이 비서에게 소고기와 초밥 구입 등을 지시한 식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만 원치 해달라고 그래요. 10만 원치? 네, 안심으로 잘라달라고 그래요. 압수물에는 어떤 자료 있습니까? 경찰이 지난 4월 경기도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카드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선 겁니다. 앞서 경기도는 감사 결과 수백만 원이 사적으로 쓰인 의혹이 드러났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가 김혜경 씨를 위해 쓰인 게 맞는지 확인하는 한편 김 씨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앞서 전직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사적인 도움을 받았고 법인카드를 직접 쓴 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보험금 8억 원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을 계곡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지난 4월 구속됐던 이은혜와 조현수. 한 달 반 만인 오늘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이은혜와 조현수는 신원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한 것을 빼면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겠냐는 질문에는 두 사람 다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약 20분간 공소 사실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지배, 소위 가스라이팅을 가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이 돼 더 이상 착취할 게 없자 수차례 시도 끝에 계곡에 빠지게 해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의 변호인은 아직 검찰의 증거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첫 재판은 3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윤 씨의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들어올 때 전혀 고개도 안 숙이고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족은 두 사람에 대한 엄벌은 물론 분명히 조직이 있을 것 같다며 보다 명확한 진실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겪었던 고통, 이은혜, 조현수 그 사람들이 다시 저희와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법원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화환도 놓였습니다. 법정 앞엔 이은혜와 조현수의 첫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의 변호인은 검찰 기록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예정된 두 번째 공판에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대표가 서울에 모여 임박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오늘, 바로 그 시간에 미군의 최첨단 정찰기가 출격했는데요. 그런데 이 정찰기가 향한 곳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해안 쪽이었고, 이례적으로 중국 영공에 바싹 접근해 비행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고로 보입니다. 서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돼 있던 미국 공군의 최첨단 정찰기 RC-135U 컴뱃센트. 오늘 오전 9시쯤 출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반도를 향하는 듯 싶던 컴뱃센트는 방향을 틀어 중국 상하이 가까이 접근했다가 칭다오 인근 해안으로 북상했습니다. 이후 남쪽으로 내려와 대만 북쪽 해상을 거쳐 오키나와로 돌아왔습니다. 상당 시간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안을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컴뱃센트는 미국 공군이 단 2대만 보유한 전략 정찰기로 기체 곳곳에 첨단 센서로 전파를 잡아냅니다. 적의 방공망도 잡아내고 핵실험 시 전자파도 감지하는 만능 정찰기로 북한은 물론 중국도 부담스러워하는 존재입니다. 이번 근접 비행은 대만과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은 또 본토에 있던 F-22 스텔스 전투기 12대도 오키나와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컴뱃센트의 비행이 이뤄지던 시각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성김 대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을 재확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협력하지 않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re not interested in working with us, even though it's in their interest. Cooperate with us towards a meaningful dialogue that leads to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하지만 미국은 코로나 백신 등 인도주의적 지원은 비핵화와는 별개라며 북한의 호응을 여전히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